한 나라의 평균 월급이 고작 15만 원인 몬테네그로의 산골 마을에서 알리나는 단 한 번의 우연으로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누구도 관심 없던 그 낯선 언어는 어떻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미쳤나 봐. 여기서 누가 한국어를 쓰겠어? 가족의 비웃음과 주변의 의심 속에서도 그녀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어를 붙들었을까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 왜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그녀의 꿈을 무너뜨릴 뻔했을까요? 한 달 수입이 고향에서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기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어머니, 그리고 60대의 새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부모님의 놀라운 결단. 17살 소녀의 작은 집착이 어떻게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꿨는지 지금 그 경이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몬테네그로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흙과 돌로 지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랐죠. 우리 마을은 너무 작아서 지도에도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마을에서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7살 때였습니다. 친구 아네타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화면 속 언어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지만 묘하게 귀에 감기더군요. 배우들의 억양이나 말투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달까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을 때 아네타는 그저 웃기만 했죠. 한국어야. 근데 넌 왜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어 학습 사이트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러시아어 자막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영어 자막으로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막 없이도 들을 수 있게 됐을 때의 기쁨이란. 부모님께선 제 취미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밀로바는 늘 의아해하셨죠. 그 말 배워서 뭐에 쓰겠다는 거니? 여기서 누구와 한국어로 대화할 거야? 어머니 앙카도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러시아어 교사셨던 어머닌 실용적인 언어를 배우라고 권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한국어 단어를 외웠죠. 한글을 쓰는 법을 배우면서 그 체계적인 글자 구조에 감탄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오빠 니콜라는 제가 방 안에서 혼자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놀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작은 취미가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바꿀 거라는 걸요. 밤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가끔은 눈이 너무 피로해 눈물이 나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언어가 언젠가 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예감이 들었달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세계로 향하는 창문을 발견한 것만 같은 설렘이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 포드고리차로 나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동양학과를 선택했고 추가로 한국어 수업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었지만 운 좋게도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죠. 집에서 독학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발음을 제대로 배우고 문법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신문에서 흥미로운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여행사 직원 모집.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분명 제게 온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국어를 배운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보냈어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여행사 사장님은 제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나 씨. 오늘 면접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화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발음이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내가 최고야. 언제부터 일할 수 있니?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가볍던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했다면 받았을 금액의 거의 20배였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통역하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한국어에 놀라워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여행사에서 일하며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한국 음식점에 가고 한국 영화제에 참석하고 한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아름다운 해변과 산을 소개하면서 저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인 관광객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대답했죠. 꼭 오세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닌 반드시 이루고야 말 목표가 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여행사에서 일한 후 마침내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고할 만한 선례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비자가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저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조심하렴. 그리고 자주 연락해.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부터 가슴이 떨렸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 그토록 사랑하는 언어가 살아 숨쉬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의 편리함에 놀랐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사 먹으며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한국어 실력을 더 쌓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몬테네그로어와 한국어 통번역이 필요한 회사를 알게 됐어요.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번역 일은 생각보다 훨씬 수입이 좋았어요. 한 달 만에 4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서울 생활은 분주했지만 행복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했지만 화상통화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죠. 부모님께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길, 편리한 대중교통, 맛있는 음식까지. 부모님도 한번 와보셔야 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전화 통화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어요. 한국에서 1년을 보낸 후 저는 부모님을 초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표와 체류비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더 많은 통번역 일을 찾아다니며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힘을 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주변을 둘러보셨죠.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러 가는 동안 부모님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하셨던 거죠.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곳은 처음 봐.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드리며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계산대에서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결제가 끝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셨죠. 전자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고향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편할까. 어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고혈압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30분 만에 끝났어요. 더구나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어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우리나라였으면 하루가 다 갔을 거야.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습니다. 부모님은 2주 동안 한국에 머무르셨어요. 그 기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의 정확성, 거리의 청결함,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특히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에 놀라셨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부모님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밤에 비춰지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알리나, 내가 한국어를 배우길 정말 잘했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했던 제 선택을 마침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이 몬테네그로로 돌아가신 후 자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방문 경험이 부모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고혈압 약을 한국에서 사가셨는데 효과가 좋아 계속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아버지도 한국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드셨대요. 특히 노인들이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바둑을 좋아하셨거든요. 몬테네그로에선 바둑을 두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는데 한국에선 어디서나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데서 늙고 싶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늘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던 아버지셨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오빠 니콜라의 반응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인 오빠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관심 없어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방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갑자기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물류회사는 어떻게 운영돼? 기술이 정말 발달했다면서? 오빠가 물었어요. 저는 아는 만큼 설명해 주었고 오빠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나도 한국어 배워볼까?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트럭 운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화상통화로 가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60대의 부모님이 한글 자음부터 배우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어 교사셨던 어머니는 한글의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구나.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오빠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운전하면서 한국어 회화 테이프를 듣고 짬이 날 때마다 단어장을 들여다보았죠. 가족 전체가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제 한국어 집착이 이제는 가족 전체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찬 계획을 세우던 중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니콜라가 한국 물류회사에 지원했는데 비자 서류가 반려되었어요. 양식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력 증명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죠. 몬테네그로의 트럭 운전 경력을 한국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시도부터 실패라니. 가족들에게 전화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오빠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고혈압이 심해지더니 심장 질환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작은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도 받기 힘들었죠. 전화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신 후라 더욱 답답해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의료 관광 비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였어요. 곧바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병원과 연계하여 진료 예약부터 비자 신청까지 도와주는 에이전시도 있더군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모아 한국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계획이 나오자 비자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매일이 불안했어요.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자기 전에도 계속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빨리 오셔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 딸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늘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특히 어머니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언어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듯이 이번에도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의료관광비자 신청 중에도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오빠 니콜라는 한국에서 일하는 몬테네그로 사람을 찾아 연락을 취했어요. 운 좋게도 서울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의 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오빠는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꼭 됐으면 좋겠다. 오빠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일하던 것에서 나아가 한국 기업의 정규직 통번역사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렸지만 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소식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의료관광비자가 승인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드디어 비자가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어서 오빠의 취업비자도 승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한국 기업의 스폰서십도 있었기에 가능했죠. 오빠가 기쁨에 차서 전화했을 때 우리 둘 다 소리를 지를 정도였어요. 믿을 수 없어. 나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된 거야? 오빠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정규직 계약에 성공했어요.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가족 초청 요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죠. 그렇게 몇 개월 후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의료관광비자로, 오빠는 취업비자로, 아버지는 가족 동반 비자로 입국하셨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족 모두를 맞이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아버지가 공항을 나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이 가족 전체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 거니까요. 어머니의 치료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진단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다행히 적절한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매우 친절했고 통역이 필요할 땐 제가 도왔습니다. 이런 치료를 고향에서 받았다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빨리 나아질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약물 치료 덕분이었죠. 어머니는 병원 근처 한글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매일 수업에 가시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고 다른 외국인 노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들과 금세 친해지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웃음을 나누셨죠. 아버지는 제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 내가 평생 살아온 고향보다 여기가 더 편하구나. 신기하지 않니? 오빠 니콜라는 물류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창고 관리부터 시작했지만 곧 운전 업무로 옮겼습니다. 한국의 대형 트럭을 운전하게 되었을 때 오빠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직업적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야. 여기서 배울 게 정말 많아. 오빠가 신이 나서 말했죠.
저는 통번역 일을 계속하면서 한국 회사의 해외 사업부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놀라울 따름이에요. 고향 마을 사람들은 제가 쓸데없는 언어를 배운다고 비웃었는데 지금은 그 언어 덕분에 가족 모두가 새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방 안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당연하지. 오빠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주권 신청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서류와 증빙 자료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씩 준비해 나갔죠. 오빠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요리 모임에도 참여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며 가끔은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17살 때 우연히 시작한 언어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라는 것을. 몬테네그로의 산과 바다는 여전히 그립지만 서울의 빌딩과 강,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던 딸의 한국어 집착.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 가족을 구했네. 아버지가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길을 찾아갑니다. 제게는 그 길이 바로 한국어였던 거죠.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